중세시대 유럽. 당신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그냥 평민입니다. 인구의 90%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지금부터 중세시대 평민의 진짜 하루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경고합니다. 낭만 따위는 없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은 없습니다. 배고픔이 깨웁니다. 정확히는 속이 뒤틀리는 공복감이 당신을 깨웁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입니다. 아니, 천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집단 지붕입니다. 틈새로 새벽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겨울이면 눈도 들어옵니다. 이불? 없습니다. 양털 담요? 그건 귀족이나 쓰는 겁니다. 당신은 짚을 깔아놓은 바닥 위에 낡은 천 한 장 덮고 잤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뭔가가 기어갑니다. 벼룩입니다. 아니요, 벼룩들입니다. 목덜미,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온몸이 간지럽습니다. 긁으면 피가 납니다. 안 긁으면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일 아침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 한 모금 마시려 항아리를 엽니다. 냄새가 납니다. 흙내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악취입니다. 어제 마신 물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마신 물입니다. 강에서 길어온 물. 그 강에는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가축도 물을 먹이고 때로는 시체도 떠내려갑니다. 깨끗한 물은 귀족과 수도원의 것입니다. 우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냥 마십니다. 코를 막고 눈을 감고 한 번에 들이켭니다. 설사? 익숙합니다. 복통? 당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화장실을 못 떠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것도 집 뒤편에 파놓은 구덩이일 뿐입니다. 아침 식사. 식탁 위에 검은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빵이 아닙니다.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그 빵이 아닙니다. 보리, 귀리, 도토리, 그리고 정체불명의 가루를 섞어 만든 돌덩이 같은 물체입니다. 입에 넣고 씹습니다. 딱딱해서 씹히지도 않습니다. 침으로 불려가며 간신히 삼킵니다. 맛? 쓴맛과 신맛이 동시에 납니다. 곰팡이 맛도 납니다. 씹다 보니 입안에서 딱 소리가 납니다. 뭔가 부서졌습니다. 혀로 더듬어 봅니다. 치아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빵에 섞인 작은 돌멩이 때문입니다. 치과요? 없습니다. 이빨 뽑아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마을 대장장이입니다. 마치 술 한 잔 주고 펜치로 뽑습니다. 이제 이 고통은 평생입니다. 25살에 이빨 절반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일하러 나갑니다. 해는 이제 막 뜨기 시작합니다. 밭으로 걸어갑니다. 길바닥은 진흙입니다. 비가 오면 발목까지 빠집니다. 그 진흙에는 사람 똥, 짐승 똥, 썩은 음식물이 섞여 있습니다. 냄새요? 코가 무뎌질 정도입니다. 밭에 도착합니다. 이 땅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영주의 땅입니다. 당신은 그냥 경작할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수확물도 당신 것이 아닙니다. 곡식의 13은 영주에게, 110은 교회에, 그리고 각종 세금과 부역으로 또 나갑니다. 결혼할 때도 세금, 물레방아 쓸 때도 세금, 심지어 죽을 때도 세금입니다. 남은 걸로 1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굶주림은 선택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밭에서 일합니다. 쟁기를 끌고 흙을 파고 씨를 뿌립니다. 허리는 이미 펴지지 않습니다. 40살만 돼도 노인처럼 구부정합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컥 소리를 냅니다. 쓰러집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그러더니 입에서 피를 토합니다. 검붉은 피가 입술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거 흑사병 아냐? 목에 혹 생겼나? 만지지 마. 모두가 뒤로 물러섭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같이 죽으니까요. 그 사람은 밭 한가운데서 피를 토하며 죽어갑니다. 혼자. 당신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무서우니까요. 1시간 후 시체를 수레에 싣고 마을 밖으로 운반합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숲속에 버립니다. 짐승들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정오. 도시에서 종이 울립니다. 땡땡땡. 광장으로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일을 멈추고 광장으로 향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가야 합니다. 안 가면 불순종으로 몰립니다.
광장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교수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의 공개 처형입니다. 죄인이 끌려 나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다. 얼굴은 이미 맞아서 부어 있습니다. 제목, 도둑입니다. 빵 하나 훔쳤답니다. 시장 빵집에서 빵 한 덩어리. 배가 고파서 훔쳤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벌 받을 짓 했네. 도둑질은 안 되지.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어제의 그 도둑이 내일의 나일 수도 있다는 걸. 배고픔이 사람을 도둑으로 만든다는 걸. 목에 밧줄이 걸립니다. 사형 집행인이 레버를 당깁니다. 쿵. 발판이 떨어집니다. 몸이 허공에 매달립니다. 발버둥칩니다. 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목이 부러지면 다행입니다. 대부분은 천천히 질식사합니다. 몇 분간 발버둥치다가 축 늘어집니다. 교수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매달아 둡니다. 며칠 동안. 경고용입니다. 도둑질하면 이렇게 된다. 파리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도 날아옵니다. 냄새가 퍼집니다. 썩는 냄새.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 그런데 교수대 아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바로 밑에서 술래잡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세의 일상입니다. 죽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흔한 일입니다. 오후. 일하러 다시 밭으로 돌아가려는데 말 탄 사람이 마을로 들어옵니다. 영주의 관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쁜 소식일 게 분명하니까요. 세금 더 걷는다. 왜요?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맞습니다. 말대꾸는 반역입니다. 영주님께서 새 성을 짓기로 하셨다. 모두 곡식 110을 더 바치고 한 달간 부역에 나와라. 이미 먹을 게 없는데 더 내라고 합니다. 거부? 못합니다. 거부하면 땅을 빼앗깁니다. 땅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날 밤 영주는 성에서 잔치를 합니다. 통돼지를 구우며 와인을 마십니다. 당신은 밭에서 남은 곡식 알갱이를 손으로 줍습니다. 흙이 묻어 있어도 입에 넣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에 소문이 돕니다. 옆 마을에 흑사병이 번졌대. 벌써 10명 넘게 죽었다더라. 머리카락 빠지고 피 토하고. 사람들이 겁에 질립니다. 문을 닫습니다. 서로를 피합니다. 도망치고 싶죠? 못 갑니다. 농노는 땅에 묶여 있습니다. 영주의 허락 없이 마을을 떠나면 불황자입니다. 불황자로 잡히면 채찍질 맞고 낙인 찍히고 최악의 경우 교수형입니다. 어디로 도망가? 길에서 죽으면 그만이야.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데 선택권 따위는 없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식사. 아침에 먹다 남은 빵을 다시 꺼냅니다. 이미 곰팡이가 폈습니다. 초록색, 하얀색 곰팡이가 빵 표면을 뒤덮었습니다. 손으로 긁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먹습니다. 양파 한 개가 있습니다. 그걸로 저녁입니다. 고기 1년에 한두 번 축제 때나 먹습니다. 씹다 보니 뭔가 딱딱한 게 씹힙니다. 뱉어봅니다. 바퀴벌레입니다. 죽은 바퀴벌레가 빵 속에 구워져 있었습니다. 토할까요? 토하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리고 토하면 아까우니까요. 이게 오늘 유일한 식사니까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먹습니다. 옆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입니다. 뭔 일인지 나가봅니다. 이웃집 아이가 죽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 어제까지만 해도 밖에서 뛰어놀던 아이. 어젯밤부터 열이 났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답니다. 차가운 물로 닦아줬지만 소용없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숨이 끊어졌답니다. 의사를 부를까요? 의사는 없습니다. 있어도 마을까지 오지 않습니다. 평민 치료는 안 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모여 말합니다. 신의 뜻이야. 하늘이 데려가셨어. 천국에서는 편히 쉬겠지. 왜 신의 뜻일까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면 더 무서워지니까요. 세균? 바이러스? 그런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신의 뜻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체념하기 쉽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마을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비석도 없습니다. 그냥 흙 밑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10살 전에 죽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문을 잠급니다. 나무 빗장으로 걸어 잠급니다. 도둑도 무섭고 병도 무섭고 내일도 무섭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촛불? 비쌉니다. 기름등? 더 비쌉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잡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긁적긁적? 쥐입니다. 쥐가 벽을 긁는 소리입니다. 부엌을 뒤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쥐가 병을 옮긴다는 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쥐에 붙은 벼룩이 흑사병을 옮긴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쥐는 흔한 존재입니다. 집집마다 있습니다. 쫓아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립니다. 배고픔, 병, 죽음. 그리고 선택권 없는 삶. 중세 평민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법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귀족을 위한 것이니까요. 교회는 구원을 약속했지만 세금만 걷어갔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지만 산 사람은 지옥입니다. 영주는 당신을 소모품으로 받습니다.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책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농민, 평민,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나옵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병의 원인을 압니다.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빨이 썩으면 치과에 갑니다. 마취도 하고 떼우기도 하고 심으면 됩니다. 배고프면 먹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죽음은 일상이 아닙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이래도 중세시대의 평민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낭만은 영화에나 있습니다. 현실은 진흙, 굶주림, 질병, 그리고 이른 죽음뿐입니다. 태어난 신분으로 평생이 결정되고 법도, 종교도, 권력도 당신 편이 아니며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 그게 중세 평민의 진짜 모습입니다.